나라 58강 100년의 꿈 세 번째 가짜 대한민국 코메리카. 새해 소원 성취하십시오. 전번에 새해 제가 인사를 깜빡해가지고 늦게 인사를 드립니다. 미소가 분할 점령을 했을 때 우리한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통일민주국가로 가는 길, 또 하나는 분단국가로 가는 길. 통일민주국가로 가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는 미소가 합의하도록 해야 되겠죠. 통일이 합의하도록, 한 나라 만든 데 합의하도록. 그 다음에 좌우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그 좌우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통일민주국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을 꿰뚫어 봤고 죽는 순간까지 그 길을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여운형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미국과 소련이 분할 점령을 하자 곧바로 점령 세력과 딱 달라붙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분단국가로 치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서는 이승만, 북에서는 김일성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 짜놓은 틀에 그냥 총독 노릇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북에서는 소련이 다 짜놓은 플랜 위에 또 수령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이제 결국은 이 분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그죠? 오늘날 우리가 왜 이 남북이 이 꼴이 됐는가를 살펴보면 그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역사를 연출했어요, 우리가. 분할 점령을 해가지고 분단으로 치달았는데, 그래서 남해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북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지만은 이거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냥 간판만 대한민국 걸어놓고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걸어놨지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또 최악의 전쟁을 치렀어요. 김일성이 사태를 오판하고 무모한 통일전쟁을 일으켰죠. 그러자 미국은 아예 막 인종청소를 하듯이 2차 대전 때보다 더 많은 폭탄을 투하해버립니다. 아예 그래서 미국의 어떤 장군이 북한은 앞으로 100년이 걸려도 못 일어날 거다. 완전히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남북이 다 적개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개심이 만들어낸 체제, 그게 남북의 조폭체제가 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최악이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100만 민간인 학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요, 정말 시효를 두지 않고, 시한을 두지 않고
반드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역사적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해도 북에도 정상적인 국가, 다시 말해서 민주공화국, 인민공화국이라고 간판은 그렇지만 전혀 그것과는 다른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남해는 반공조폭국가가 만들어지고 북에는 공산조폭국가가 서게 됩니다. 조폭이 뭡니까? 두목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국가라는 것은 두목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은 그 졸개 노릇하는 거죠. 이게 바로 조폭 시스템입니다. 남이나 북이나 딱 그 길로 갔어요.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한국은 최악의 역사를 연출하면서 결국 정말 이 최악의 국가로 치달아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두 괴물, 가짜 대한민국, 가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이 둘 다 공통점은 분단 조폭 국가인데 다만 차이가 좀 있어요. 북은 김일성을 신으로 받드는, 사실은 김일성 신국입니다. 신국인데 유일 조폭 국가입니다. 김일성 가문 이외에는 누구도 두목을 할 수 없는, 두목이 대를 이어가면서 수령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일조폭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는요, 좀 달라요. 소위 미국이 딱 짜놓은 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공산 독재 시스템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달라가지고 다층적 조폭 국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건 좀 이따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국가 조폭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조폭. 국가 조폭이 물론 최고 결정자입니다. 그 밑에 이제 사회적으로 자본 조폭, 언론 조폭, 학교 조폭, 종교 조폭. 이게 활거하는 그런 조폭의 나라입니다. 정치 조폭. 국가 조폭, 그거는. 예. 이런 분단 조폭 국가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요. 겉과 속이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면 그 과정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폭력과 사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뭐냐 하면은 화려한 겉을 칠해 간판을 걸어 놔놓고는 속은 그거랑 정반대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간판 걸어 놔놓고 속은 조폭국가죠. 인민공화국이라고 간판을 걸어 놔놓고 속은 역시 유일조폭국가죠. 그럼 이걸 인민공화국, 민주공화국인 양 강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소위 지록위마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슴을 가리켜가지고 말이라고 얘기하면 그걸 다 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의 그런 국가, 지록위마 국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는 폭력. 저거 사슴이야 말이야? 그럼 말입니다. 카드로.
그러면은 말을 사슴인 것처럼 꾸미는 사기가 또 거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폭력과 사기가 판을 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단조폭 국가는 핵심 뭐냐? 명과 실이, 간판과 실제가 정반대다. 그래서 간판은 주권국가라고 걸어놔놓고는 실상은 세계 최고의 미국 마음대로 미군 기지입니다. 이게 무슨 주권국가예요? 아니죠. 간판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걸어놔놓고 실상은 빨갱이로 몰아붙여가지고 학살하고 고문하고 간첩 조작하고 이런 게 일상이 되어 있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간판은 대한민국 걸어놨지만 실상은 코메리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이 가짜 대한민국, 간판만 대한민국, 코메리카라는 게 뭔가 이걸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메리카, 첫 번째로 코메리카의 가장 큰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 성격이라고 할까, 그런 건요, 최고의 미군기지라는 겁니다. 이건 뭐 전번에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이해가지고 미국 무장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한반도 그 주변에 배치할 수 있죠. 그 무장 배치권을 영구적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보다도 훨씬 만만한 100%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미군 기지다. 미국 본토에요. 어떤 사드 같은 거, 위험 어떤 군사기지 같은 거 만들려고 할 때는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환경영향 평가가 필요하고 뭐 굉장히 많은 어떤 절차가 필요하겠죠. 한국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미국이 저기 사드 배치하겠다 그러면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세계 유일의 영토 주권 포기 각서를 미국에 갖다 드린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말하자면 신체 포기 각서를 쓴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 기지에 미군이 마음대로 무기 갖다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생한 게 미국 영토 외에 이제 처음으로 전략 자산인 사드를 배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전략 자산 이 사드라는 게 미국 MD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사드를 배치하면 곧바로 미국 MD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편입이 돼요. 그래서 주한미군 엑스펜다 레이더에서 찾아낸 정보들이 곧바로 미국의 그 전쟁 수행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을 수행할 때 필요한 그 군사 정보망이겠죠. 그죠? 이 C2BMC 여기에 곧바로 실시간 연결됩니다. 실시간 연결되면 그걸
누가 바로 볼 수 있냐면 백악관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보탄 눌러, 전쟁해, 그만해, 이거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총사령관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입니다. 한국은 독립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뭐 전시작전 통제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라는 것도, 그죠? 한국 기지의 정보를 미국과 일본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미국 MD 체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이 어떤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을 할 때 바로 이 실시간 정보들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사시 미일 동맹군이 한반도 작전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해 주는 거고, 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한국은 세계 유일의 주권 봉헌 국가입니다. 주권을 미국이 갖다 바친 나라예요. 그래서 1950년도에 작전 통제권 통째로 미국에 갖다 바쳤다가 김영삼 정권 때 평시작전 통제권은 회수하고, 그 다음 노무현 정권 때 전시작전 통제권 또 회수하기로 했는데 이명박 정권이 연기하고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해버렸죠. 세상에 작전 통제권을 회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정권이 도대체 자주국가, 주권국가의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주한미군 지휘협정, 사실상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휘법권을 누리는 지역이 한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악의 한미 미사일 협정, 이거 전번에 얘기했죠. 아직도 이제 이 800km까지 500kg 이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ICBM 개발이 거의 임박했죠. 10,000km 미사일이 개발이 이제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우리는 겨우 800km, 그것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만들어낼 정도로 완전히 미국의 군사적 속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공기 수출 같은 경우도, 그죠? 미국이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독립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세계 최고의 미국 봉입니다. 미군 주둔비 분담이요, 부담이 딴 나라들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그런데도 트럼프는 더 받겠다 그러죠. 뭘로 받다는 얘기입니까? 한국을 정말 호구로 받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연 부담률이 한 77%, 연 한 1조 원 되고, 일본 50%, 독일은 18% 되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대 미국 무기 수입 국가입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요,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미국 무기를 수입한 게 한국이 압도적 1위예요.
미국 무기 이 수출량의 14%를 한국이 수입했어요. 2위가 호주인데 9%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2006년도, 2010년도 한국 무기 수입에 2014년은 잘못된 겁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게 71%입니다. 그나마도 72%로 줄어든 거는요, 노무현 정권 때 좀 미국 일방주의를 좀 벗어난 덕분이기도 합니다. 2014년을 보면 미국 무기 수입이 한국이요,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인데 70억 불 수입을 해가지고 세계 1위인데 한국 전체 무기 수입량에서 미국 무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90%입니다. 뭐 거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걸 그저 우리가 수입 다변화 해가지고 러시아, 중국, 유럽에서 구입하면 어떻게 될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입비가 아마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다변화하면은 미국한테도 그렇게 봉잡해가지고 비싸게 사지 않아도 돼요. 국제 경쟁 붙이면은. 이런 미국에 못 퍼져가지고 몸살이 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봉을 넘어가지고 미국의 따봉, 유승민입니다. 이 유승민은요,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정도가 아니고 두세 개 포대를 배치해야 되는데 우리 돈으로 사가지고 배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드 한 포대에 1조 원 얘기한 사람도 있고 2조 원 얘기한 사람도 있던데, 그 다음에 거기 사놔놓으면 거기에 운영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중요한 건 미국이 안 팝니다. 예. 팔 수 없는 자산. 그래, 여하튼 미국이 팔지도 않을 걸 유승민이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무슨 미국 무기상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난감하죠. 이런 미국 기지가 되다 보니까 미국 기지의 정권은 어떤 정권이겠어요? 미국하고 척지는 정권이 나올 수가 없겠죠. 나오면 가만 안 내버려 두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정권까지는 아닙니다만은 한국의 정권은 미국의 푸들이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죠, 그죠? 윗사람한테 90도 절하는 사람은 아랫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뻣뻣할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이 자기한테 90도 절할 걸 요구하죠. 그렇죠? 그래서 윗사람한테는 살랑이 짓하고 아랫사람들한테는 불도그 짓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게요, 남한의 선 정권은 조폭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폭국가가 되는 데는 미국이 쳐놓은 방공 그물망, 이 방공기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번에 우리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이
어떻습니까? 일본은 미일 동맹의 파트너로 육성하고 한국은 뭐로? 일본의 방파제, 미국의 방공 최전방으로 설정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이 방공주의로부터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한국의 주권자들이 단호한 결의를 통해 가지고 이걸 배격하지 않는 한은 방공주의 틀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방공주의라는 게 국가의 기본 이념을 완전히 바꿔치기 한 겁니다. 민주주의를 방공주의로 바꿔치기 한 거죠. 민주주의 핵심은 뭡니까? 모든 인간을 뭐로 봐요? 인격 주체로 봅니다. 그죠? 그런데 인격 주체로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보장을 하죠. 인정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행위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고와 행위의 독립성, 자주성을 인정하는 시스템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개인이 뭡니까? 그 나라의 주권자죠. 그런데 반공주의는요, 그 반대입니다. 이 반공주의의 본질이 뭐냐 하면요, 진리의 독점인데, 진리 중에도 정말 이상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은 있다. 이건 기독교의 진리죠. 그죠? 그 기독교의 이 진리를 어긋나면 뭡니까? 신성 모욕이 되죠. 모독이 되고 온갖 여튼 이 처벌을 가하죠. 반공인 진리는 뭡니까? 공산주의는 악이다. 이게 반공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고 저놈이 나쁜 게 진리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적개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반공주의는 그 반공이라는 이런 정말 그 정신병적인 진리, 적개심이 진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정신병적인 진리를 절대화해가지고 그걸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 신화를 실제인 것처럼 꾸미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차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반공주의라는 게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게 중세 기독교 모델입니다. 기독교 모델의 핵심이 뭐냐면요, 신은 있다는 게, 그죠? 핵심인데, 사실은 신은 있다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그죠? 신이 있어가지고 내한테 뭘 도움이 되는 걸 보여줘야 되죠.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죠? 그런데 신부들이나 목사들이나 간에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고 신이 니한테 덕이 된다는 걸 보여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면 뭘 하냐면 사실은 신이 있다가 아니고 사탄이 있다가 중세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너를 위협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마가 있어. 그 악마를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
이것이 중세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신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런 사탄 마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 반공주의이고 그것이 북괴 빨갱이 논리입니다. 북괴가 사탄이고 빨갱이가 마녀죠. 그래서 빨갱이 사냥이 정당화되고 정의가 되어버립니다. 반공주의에서는. 이래 되면요, 자기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자기는 적개심 이외에는 다른 생각은 가지고 있지를 않아. 민주주의도 몰라. 정의도 몰라. 양심도 몰라. 가치도 몰라. 이래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모든 사고력을 말살해버립니다. 그래 되면요,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은 몸부림치죠. 살아남기 위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인간이. 그래서 생존 본능만 작동하는 짐승으로 만들어버리죠, 인간을. 그래서 인간성까지 말살해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세뇌를 통해가지고 맹목적 적개심을 그죠? 계속적으로 주입해가지고 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가 있죠, 그죠? 외부 사람이 오면 하는 거 있죠? 또 그 모습을 보면 됩니다. 반공주의가 길러낸 모습, 외부인에게 으르렁대는 개, 그 모습입니다, 바로. 이렇게 인간을 반공주의는 파괴해버리고, 이런 파괴한 위에서 반공조폭 체제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폭력과 세뇌를 통해 가지고 인간을 가축화하고, 언제는 지배자가 프로그램만 입력 딱 시켜놔놓으면 로봇처럼 행동하는 존재가 됩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주입합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뭐가 주입하죠? 교육을 통해서 주입하죠. 두 번째, 언론을 통해서 주입하죠. 이렇게 우리가 수십 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북괴를 막고 빨갱이를 막는,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국가와 권력을 그죠? 절대화하게 됩니다. 왜? 우리 생명이 누구한테 달렸어요? 이 국가 권력에 달려있죠. 진짜 여기 달려있어요. 왜? 이놈들은 끌어다 죽이는 걸, 학살하는 걸 지금 멋대로 하니까.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국가를 절대화해야 되겠죠. 또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신성화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국가를 장악한 사람들은 그 국가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유화합니다. 그래서 독재자의 절대화, 그 다음에 독재자를 이런 방식으로 또 절대화하고 신격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뭐가 됩니까? 우리의 수호신이 되죠. 그렇죠. 여기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죠? 무지막지한 적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적에 대한 적개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이래가지고 조폭체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이름은 반공주의라고 걸어놨는데 이게 하는 짓이요. 공산주의하고 100% 똑같아요. 공산주의도 딱 요 짓을 해요. 진리를 독점해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경제력을 독점하고 이래가지고 신성국가가 되고 이 독재자를 신격화하고 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인물들이 누굽니까? 김일성, 이승만, 박정희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폭체제는요, 딱 새기게 되면은 일반 조폭하고 비슷해요. 뭐 좀 다른 점도 있고요. 뭐냐 하면 두목이 주권자이고 절대자고 간부는 두목의 명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자고 졸개들은 두목의 목적에 따라서 동원되는 동원대사입니다. 이런 조폭체제는요, 목적이 뭐냐 하면요, 이 조폭체제는, 이 조폭들이 뭡니까? 범죄기관이죠, 그죠? 범죄단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행동은 다 뭡니까? 범죄입니다. 그래서 헌법, 민주주의, 규범, 상식, 정의,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까지 다 파괴해버립니다. 박근혜 봐도 딱 나오죠, 답이. 박근혜, 최순실, 또 이름 뭡니까, 김기춘, 우병우, 이런 인간들 보면 답이 딱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이걸 다 쫓부숴버리고는 공적인 것을 사유화합니다. 그리고는 절대자 행세를 하면서 특권과 반칙을 휘두르고 그 다음에 국가 경제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사익을 갈취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도 그 모습이 그대로 다 나왔죠. 이런 이 조폭의 국가 조폭의 조직 원리를 보면요, 이게 전체주의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두목 절대주의, 조직 우선주의, 그 다음에 그 내부 구조는 철저히 서열화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서열주의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 조폭 체제, 조폭 문화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만나면은 서열을 정하죠.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까지 까요? 주민증까지 까가지고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 그나마도 우리 한국 사회에, 그죠? 예외가 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여성은 안 그래요. 영덜해요. 그래서 이 두목에서부터 저 졸개에 이르는 서열 관계에 따라서 상명하복 관계가 관철되는 게 바로 이 조폭체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 윤리가 있는데요, 조폭도 윤리가 있어요.
조직과 두목과 조직에 대한 무조건 충성. 이거는 조폭 체제가 가지고 있는 절대 윤리입니다. 이거는 두목을 배신하거나 조직을 거부하거나 조직을 비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 조폭과 비제도 조폭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면은 있는데 뭐냐 하면은 비제도 조폭은 그 나름대로의 서열관계, 상명하복 이런 게 있어도 의리라는 게 있어요. 누가 힘들면은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죠? 이 조폭들이, 그죠? 누가 깜빵 가거나, 누가 상을 당하거나, 누가 어떤 그 위기를 당했을 때, 그죠? 그들 나름대로 어떤 상부상조하는 건요, 뭐, 일반인보다도 더 심해요. 그런데 비해서 제도 조폭은요, 그냥 아래 것들은 소모품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폭 나라에서 코메리카에는 조폭 나라 코메리카에서 5대 조폭이 있어요. 하나는 제일 강력하고 뭐 이 상위에 있는 게 이 다층적 조폭이라고 그랬는데 상위에 있는, 그죠? 제일 위에 있는 이게 국가 조폭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빼놔놓고는 그 다 국가 조폭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만 잠시 장면 정권 때 그때는 뭐 조폭 정권이라기보다는 어리버리 정권이었죠. 이 국가 조폭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본 조폭. 아니, 기껏 2, 3% 지분율 가지고 수십 개 회사를 지배하죠. 이건 절대로 정상적인 얘기는 주식회사 아닙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정말 큰 착각입니다. 조폭회사입니다. 삼성전자 조폭회사.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전부 예외 없이 조폭회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주식 지분만큼의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주식 지분과 관계없이 전권을 행사하고 국가에서 정한 법률도 완전히 거부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 조폭. 조중동이 전형적인 언론 조폭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라는 거는, 그죠? 조폭 두목이 요구한 대로 움직여요. 김영삼 물어! 그러면 김영삼 무는 듯이 막 달려들어요. 그 다음에 반기문 띄워! 그러면 막 띄우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게 한국의 현실이다. 언론 조폭이 좀 나아졌다 그지만요,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 다음 교육 조폭. 학교예요. 특히 사립학교는 재단 이사장이 황제예요. 완전히 교육기관이 아니고 이게 교육회사예요. 교육회사. 교육을 빙자한 회사예요. 졸업장 회사예요. 졸업장. 장사해요. 종교조폭. 이 거대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아주 유명한 3대 수령이 있고 5대 가문이 있어요.
코메리카 3대 수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인데 이 수령이라는 게 사실은요, 헌법을 좀 부수고 이 기본권을 파괴하고 뿐만 아니라 학살을 하고 고문 조작을 하고 한 흉악 범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국가 수괴로 어떤 시점에서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정식 재판을 통한 처벌이 안 될 것 같으면 역사 재판을 통해서라도 명예처벌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대한민국을 세울 수가 있어요. 남북에는요, 5대 수령 가문이 있어요. 김일성 가문, 대를 이어서 수령지다죠. 박정희 가문, 이병철 삼성 가문, 정주영 현대 가문, 방응모 조선일보 가문. 이런 수령 가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신적인 지위인 두목 지위를 세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 사람들이 활동한 기관들은 전부 조폭체제라는 겁니다. 이 조폭체제를 뭐로 바꿔야 돼요? 민주체제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주권자의 국가로, 기업은 노동자와 투자자의 기업으로, 언론사는 누구의? 기자의 기관으로, 학교는 학생과 교사를 위한 기관으로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혁명입니다. 한국에서. 촛불, 특검 잘한다. 이 촛불이 그죠? 조폭체제를요, 엄청나게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검이 반국가 수괴, 그 다음에 지금까지 수령으로 행세해온 이 사람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구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정점이 핵심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박근혜 구속과 처벌. 박근혜 처벌을 하자면요, 제가 정상적으로 처벌하면 최소 징역 20년은 가리라고 봐요.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그 다음에 재벌 총수들, 이재용 등등. 이 사람들을 감옥 보내고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이제 이 나라가 어디로 들어가기 시작합니까? 조폭나라를 벗어나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죠? 코메리카 3, 세 번째는요, 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반공 조폭들이 하는 짓이 두 가지죠. 그죠? 폭력과 사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기가 이 사회에서는, 이 나라에서는요, 일반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전체가 거대한 가라문화 세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진실이 숨 쉴 수 없는 정도로. 어느 정도 가라인지 볼까요? 우리나라 헌법이 가라 헌법이에요. 그죠? 반공 조폭들에게 헌법은 장식품이 불과해요. 그래서 헌법 파괴 주범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주범들이 국가의 대통령 노릇을 했죠.
그러니까 헌법은 우리가 민주공화국 대통령이냐 하는 것을 그저 증명하기 위한 가라문건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헌법을 진짜 발견한 게 누구냐 하면은 2008년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서 여중 여고생들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지금 수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전면 실시,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에서 비로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들을 진짜로 제대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뭘 하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을 탄핵시켜. 그 요구한 거죠. 헌법대로 해.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요, 이 헌법 파괴 부역자들이 개헌을 하겠다고, 지금 헌법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개헌을 하겠다고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퇴출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헌법 파괴 부역자들이죠. 전부 새누리당 출신, 새누리당이 그 집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국가도 가라국가입니다. 한국이 지금 민주공화국 맞느냐? 아니에요. 이따 헬조선 얘기할 때 보면은요, 민주공화국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 다음에 북한도 가짜 인민공화국이죠. 사실은 김일성 신국이죠. 가라 지도자, 사기꾼이에요.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 좋은 거 다 갖다 놨죠. 실행은 하나도 안 하고. 가라 군대, 오죽했으면은 무슨 일만 터지면 거짓말을 해요. 그 모든 걸 위장 전술로 나가요. 그래서 요즘 국방부라고 하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고, 대부분 국방부라고 그래요. 뻥이 하도 심해가지고. 가라 정보원, 정보 수집은 안 하고 간첩 창조하고 요원들 자살시키고 이 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실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완전히 정반대죠. 내건 간판하고 실제하고는 전혀 딴 겁니다. 다른 겁니다. 한국이 이걸 극복 못하면요, 정말 미래가 없어요. 회사도 가라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아니에요. 주주 권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회계, 전 분식 회계예요. 대우조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어 봐야 하나도 안 지켜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노동법도 가라 노동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학교도 가라 학교가 되어 있어요.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자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죠. 그런데 국가에서 어떤 이데올로기나 뭘 정해가지고 그걸 세뇌시키는 과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깜빵보다 교실이 더 못해요. 깜빵에서는요, 깜빵에 들어가면 비교적 자유롭죠. 아주 깽판 치지 않는 한은
뭐 내버려두죠. 그런데 여기는 어떠냐면 영어 들어도 모르는 영어 강의를, 그죠? 또는 수학 강의를, 고문이죠, 그거는. 그런데 그 강의를 제대로 안 듣는다고 불려나가서 호인하고 이런 겁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다고 그래요. 사립학교는 재단 학교 장사하고 있고, 대학은 사실상 대학, 그죠? 뭐 거의 졸업장 장사입니다.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졸업장, 그거 주기 위한, 그거 때문에 목매달고 지금 졸업장 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공부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요즘은요, 대학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게 해요. 웬만한 분야는. 가라학자, 표절, 표지가리, 연구비 착복, 이건 뭐 일상화되어 있어요. 진짜 자기 학문을 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학문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10%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가라교사, 학생들하고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가라학생, 학생도 진짜 공부, 뭘 실력을 쌓아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시험 로봇이, 시험에서 이 높은 점수 받는 게, 그게 목적이 되어 있어요. 삶에 대한 어떤 욕구가 발동이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가라영수증, 가라도장, 이건 뭐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런 그 폐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가라로 끝나질 않고 아예 신화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종교가 되어버려요. 예를 들면은 무한폭력으로 집단 학살, 살인, 고문, 그 다음에 수류탄 수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표적이 있으면 그 표적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괴롭혀 버리는 겁니다. 가족, 친지, 뭡니까, 이 친구, 그 다음에 뭐 어떤 모임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 이 다 괴롭혀 보니까 그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악랄하게 수류탄 투척하듯이 던져버리면은 주위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람을, 우리를 죽이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한국의 민주화를 요구한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손해를 주고 나를 죽이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그 사람을 오히려 빨갱이라 하고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가라가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신화의 주인공이 절대자가 되고 구세주가 되도록 싹 만들어내요. 그러다 어떻게 됐냐 하면 한국의 오늘날의 비극에 큰 책임이 미국한테 있죠. 분단을 시켰으니까. 그런데 그 분단의 원흉이 공산 침략을 격퇴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구세주로 둔갑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병 주고 약 주고죠. 그 다음에 가짜 대한민국이 조폭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지국민을 학살하고 이런 지국민을 그 빨갱이로 몰고 고문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빨갱이 공격을 막고 해주는, 말하자면 국민의 보호자로 나서가지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신성한 무엇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성국가가 되는 거죠. 독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도자가 되고 북한에서는 위대한 수령으로까지 격상됐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신도화가 됩니다. 신도화가. 폭력과 세뇌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마지못해 인정하다가 그 다음에는 순순히 순응하고 그 다음에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어떤 뭘 좀 그 사회에서 적응하고 제대로 좀 뭘 해보기 위해서는 절대자를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절대자가 신격화까지 되겠죠. 북한이 그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종교화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생사여탈권을 가진 폭력을 장악한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종교화는 핵심 뭐다? 폭력 숭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미국이 신이 되고 국가가 신이 되고 박정희가 신이 되고 그렇게 됐어요. 거기서 지금 우리가 언제 뭐로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까? 박정희 교로부터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미신교로부터 또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 국가교에서는요, 태극교에서는 많이 못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코메리카에서 코메리카가 어디로 갈지는 뻔히 보이는 겁니다. 이건요, 코메리카라는 것은 뒤집어진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주권국가가 아니고 미국 기지고, 민주국가가 아니고 조폭국가고, 헌법과 실사구시의 어떤 그런 기본이 가라 문화로 대체돼 버리고 완전히 정반대의, 대한민국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 나라는요, 세 가지 발에 의해서 지탱이 돼요. 하나는 미군기지, 하나는 조폭, 하나는 가라문화. 이 세 가지 산발이가 안정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산발이의 약점이 있어요. 뭡니까? 다리 하나 부서져 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군기지 그대로 놔두고 조폭국가 좀 놔두더라도, 그죠? 가라문화 저거만 확 바꿔도요, 누가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실사구시만 제대로 해도, 그죠? 굉장히 빠르게 이 코메리카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코메리카의 결정적 취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어내는 게 지금 한국에서 최고의 과제다. 그래서 가짜 대한민국 코메리카를 진짜 대한민국으로 누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역사적 과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